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고등학교 상담 선생님 한 분을 모셨어요. 이야기 또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윤수빈입니다. 인스타랑 블로그에서는 윤노랑쌤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노랑 쌤? 네. 왜 노랑이에요? 그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본명이 윤수빈이잖아요. 근데 제가 작가를 하고 싶어서 필명을 윤노랑 양말로 지었어요. 노랑 양말이요? 네, 그게 저희 막 옛날에 국어 시간에 보면은 울림소리라고 해서 니은, 리을, 이응, 미음, 네, 부드러운 소리. 근데 제 본명에 이제 수빈이니까 딱딱한 직선밖에 없어서 좀 부드럽고 곡선적인 필명을 짓고 싶어가지고 이제 찾다가 그거 국어 시간에 보였던 노랑 양말 그걸 써야겠다 해서 윤노랑 양말이라고 필명을 지었는데 이제 양말까지 그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윤노랑 쌤으로 줄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네. 3단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언어 하나하나 되게 예민하게 이렇게 네, 약간 좀 뭔가 세심하게 노랑이 또 제가 좋아하는 약간 시트러스 계열? 좀 약간 톡톡 튀는 그런 색깔이 되게 좋아가지고 윤노랑쌤으로 이제 최종 픽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학교에서는 뭐 저희 상담 선생님이랑은 전화통화 주로 저희 애 뭐 이러면서 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뭘 하시는구나는 알지만 정확하게는 없는 학교도 또 많거든요. 네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학교에서 그런 것도 한번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아시다시피 학생이랑 보호자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이제 상담을 단순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이 개별적으로 좀 맞춤형 상담 계획을 짜서 상담을 이제 시간을 잡아서 진행하면 끝나고 상담 일지를 또 작성을 해요. 그래서 상담 일지도 나이스에 등록해서 이제 저희는 그걸로 계속 학생들을 꾸준히 관리를 하고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담 끝나면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나 뭐 좀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담임 선생님께 공유를 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또 저희가 전문 상담이다 보니까 상담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밀 보장 예외 원칙에 해당되는 뭐 되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 뭐 아이가 위기 사안이 생겼다거나 뭐 학교 폭력 이렇게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은 담임 선생님들과 통화를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네. 그렇게 그게 주로 제가 하는 업무고요. 또 약간 더 추가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을 뭐 외부 기관에 이제 뭐 병원이나 외부 상담센터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즐거운 쪽으로도 학생들하고 좀 많이 만나고 싶어서 위클래스 자체 이벤트를 많이 해요. 찾아보니까 초등학교는 핑크 셔츠 데이 같은 거를 한다고. 핑크 셔츠 데이요? 핑크 무슨 데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애플데이라고 해서 서로 사과 편지 쓰는 거 해서 뭐 이제 크리스마스나 뭐 이렇게 좀 큰 행사 때는 서로 편지 주고받고 간식 주는 행사도 하고요. 네, 좀 학생들한테 이렇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약간 부끄러워하고 안 할 것 같은데 많이 하나요? 정말 많이 해요. 아 정말요? 그 아이들이 마이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이쮸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제 그 교탁에 감사일기장을 하나 놔두고 애들이 오면 감사일기장 한 줄. 그러니까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맛있는 밥을 먹어서 기뻤다. 이렇게 뭐 감사하다. 이런 한 줄을 적어야 마이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편지 이벤트를 할 때도 이제 좀 더 좋은 간식을 준비해서 애들아 편지 서로 친구들한테 쓰면서 간식 줄게 하면은 정말 막 몇백 명씩 와가지고 네, 쉬는 시간에 막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되게 많이 와요. 네. 규모가 큰 학교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700명 정도 있어요, 학교에. 맞네요. 네네네. 초등학교에서는 사실 좀 큰 학교 규모에 해당되는 네. 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네. 합니다. 맞습니다. 사전 인터뷰 때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봤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윤수빈 선생님께는 실제로 전공하신 게 상담 교육과 역사 교육 두 가지 네. 진로의 갈림길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 학부 선택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직업을
상담 교사로 선택하게 된 계기를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역사교육과를 졸업을 했어요.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나왔는데 이중 전공으로 심리학과를 이제 전공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심리학을 워낙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중학교 때 전학을 갔었거든요. 이사를 하면서. 근데 거기서 약간 처음에 적응하는데 살짝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때 학교 상담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꽤 오래 전이지만 그때 계셨었는데 그분이 되게 많이 이렇게 도움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게 많이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시를 할 때 나는 교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교육과를 갔는데 나는 심리학을 너무 좋아하고 사실 더 좋아하는 건 심리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을 이제 전공을 또 했는데 이제 그 임용을 보기 전에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때 더 마음이 끌리는 쪽이 이제 상담 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담 전공하신 분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선입견 중에 하나가 상담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사람들을 꿰뚫어 볼 거야.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네. 뭔가 그거는 또 독심술은 제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좀 저는 사람 보면은 저런 말투, 저런 눈빛, 저런 행동을 사용하시는구나 해서 약간 저도 모르게 직업병처럼 사람을 이렇게 좀 관찰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게 좀 많이 보는 연습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관찰력이. 네. 하는 일이 관찰이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선생님 그러면 소개하실 때 지금 3년 차라고 네. 들었어요. 저도 되게 옛날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 학부 때 배웠었던 수업을 하는 거랑 또 별도로 저희가 다양한 학교에서의 일들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좀 좌절감? 힘든 경험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상담 선생님은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저희도 잘 모르니까 네.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혹시 그게 현재의 선생님의 뭐랄까요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뭔가 영향을 주었던 것이 있다면 네. 어떤 점이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신규 때 이제 발령을 받았을 때 상담 선생님들은 한 학교에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뭔가 여쭤볼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부서분들이 계셨지만은 그때 조금 상황이 있어서 약간 제가 좀 뭔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또 갑자기 새로운 행정 업무가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전임자에게 인수를 받지 못했던. 근데 그게 막 제 통장에도 1,000만 원이 없었던 신규니까 그 시절인데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갑자기 사용해야 되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되게 많이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막 초근하면서 밤새 울기도 하고 막 집 가서 쓰러져 자고 그런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이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도움도 주시고 저도 막 이제 찾아봤던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서 그때는 품위 올리는 법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기도 했는데 뭔가 이제 교무실을 같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막 에듀파인 품위 올리는 법 검색해서 막 하나하나 똑같이 따라해보고 너무 이제 초반에는 품위 올리는 것도 몰라서 사비로 막 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간식 같은 거 막 이제 애들 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다가 이제 1년이 지나고 제가 느낀 게 나 이렇게 좀 혼자 뭔가 독학하고 또 하면서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좀 느끼면서 나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네라는 약간 자기 효능감이 좀 생긴 거예요. 조금 자화자찬이 그런 것 같긴 한데 미쳤습니다. 네, 그때는 진짜 막 되게 고생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 이제 좀 혼자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그거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3년 차가 되면서 인스타랑 블로그로 자료 공유도 하고 막 이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꿀팁들을 나누는데 그게 신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는 걸 제가 아니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그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약간 베테랑 느낌 나는. 아니신가요? 근데 저는 고등학생들이 아까 말씀 얼핏
많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이 무슨 상담을 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네. 그냥 어렴풋이 혼자 생각한 거는 얘네들이 뭐 연애 상담이라든지 진로 상담이라든지 네. 성상담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은데 음. 주로 애들은 어떤 상담을 하나요? 일단 말씀해주신 연애 상담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네, 있어서 저도 약간 되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뭐 이별도 있고 뭐 썸 타는 친구들도 있고 막 가끔은 삼각관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또 되게 이제 연애 상담하는 것도 진짜 많고요. 근데 연애 상담은 네. 약간 상담의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선배의 느낌으로 뭐 해야 돼? 네. 연애 경험이 많으세요? 아니요, 그냥 뭐 너무 적당히 있습니다. 적당히. 네. 약간 그냥 상담이랑 좀 다를 것 같아서. 그쵸, 이제. 근데 뭔가 연애 상담은 사실 그냥 약간은 얘기 들어주는 거. 그리고 어차피 제가 조언을 해도 요즘 아이들이 연애 방식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연락을 하는 것도 인스타를 통해서만 뭐 연락을 한다든지 뭔가 좀 더 자유로운 연애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썸을 타다가 이제 한쪽에 고백을 해서 사귀는데 이 친구들은 막 썸을 몇 달씩 타기도 한다든지 뭐 친구 뭐 우리 그 친구의 친구랑 뭐 이제 사귀기도 한다든지 막 이렇게 좀 하여튼 소개도 많이 사귀는 하고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좀 편하게 생각.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몇몇 아이들만 만난 사례긴 한데 그래서 연애 상담하면은 이제 저도 많이 배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보통 학습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대학 입시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네, 중간 기말고사 끝나면 되게 많이 와서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자아가 막 이제 커지고 엄마 아빠랑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뭐 진로 관련해서 그래서 진로랑 가족 관계 갈등이 이제 묶여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진로 선생님도 또 따로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선생님한테 올 때는 그게 막 이렇게 답답하고 네네네. 감정적인 부분 관련해서 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 진로 상담을 해주시는 진로 선생님이 또 계시고 이제 저보다 훨씬 진로 관련된 정보, 대학 입시 관련 정보를 엄청 많이 알고 계셔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학생은 진짜 대학 입시 관련된 정보랑 뭔가 그런 과 전공 관련된 게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제가 진로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약간 그 사실은 진로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심리적인 거면은 저랑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8시간까지 어쨌든 하루 종일 계속 상담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학생들 말고 학교 밖에서도 약간 상담 선생님으로서의 그 직업병 같은 게 직업병 아니면 친구들 만났을 때도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야 너 너무 그만해 뭐 그런 경우 없었나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담 기술 중에 반영이랑 재진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누가 나 뭐 오늘 회사 부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화가 났어라고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랬구나 화가 났구나 이렇게 그랬구나 화가 났구나 그러면 아니면은 이제 좀 바꿔서 말해야 하는 게 좀 있어요. 화가 났다는 표현은 예를 들면 속상했구나 기분이 상했구나 이렇게 나 이거 들으니까 계속 무도 생각난다. 예전에 박명수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구나. 손잡고 그랬구나. 너가 그랬구나. 네, 약간 그런 반영 재진술을 이제 그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친구들, 가족들하고도 그랬구나 하고 그 말을 패러프라이징 해가지고 다시 제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되게 알던 사람이잖아요. 친구랑 가족들은. 근데 그걸 이제 직업으로 다시 이렇게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 되게 낯설어할 것 같아요. 반응이 어때요? 친구들이랑 이제 가끔 뭐 맥주 한잔 하려고 술자리에 가면은 이제 퇴근하고 가면은 약간 제 친구들이 좀 자유분방한 친구들도 있어요. 야, 왜 이렇게 선생님처럼 입고 왔어?
퇴근하고는 옆에. 네, 그러니까 어떡하니 뭐 그 학교에 뭐 짧은 치마 입고 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아까 그런 말을 하면은 야, 얘 진짜 선생님 같다. 얘는 진짜 천직이다. 막 이런 표현들을 진짜 많이 해요. 듣기 싫으시잖아요. 보통은 듣기 싫어하시던데. 그냥 선생님처럼 맞아. 입고 다니고 선생님 느낌 난다는 게 맞아. 어쩔 수 없지만 듣기 맞아. 싫어하던데 보통. 근데 뭐 아직은 이제 네. 3년 차라서 그런지 그냥 뭐 그렇지 뭐 내 직업인데 그래서 친구들이 옛날에 저를 그 김밥집 중에 바르다 김 선생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 별명을 바르다 윤 선생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뭐 약간 친구들끼리 술자리 때 막 짓궂은 농담을 하면은 얘는 그르다 윤 선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 바르다 반대가 그르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 거죠. 야, 얘 지금 그르다 윤 선생 됐다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되게 장난치면서 재밌겠네요. 네, 네, 그런 게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뭔가 고민들을 계속 같이 듣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우울감이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만의 뭔가 해소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온앤오프 모드를 쓰려고 하는데 이제 출근할 때는 이제 윤 선생님이란 이제 마인드셋을 하고 출근하고 딱 퇴근할 때 이제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요. 모든 걸 다 그 이제 학교에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서려고 해서 그냥 퇴근을 딱 하면은 이제 집 도착하면은 저는 그러다 윤 선생님. 바로다 윤 선생 그러다가 그러다 윤 선생 네, 약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맛집을 좋아하고 좀 쉬는 거 좋아하는 그냥 사람 윤수빈으로 돌아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저의 한계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약간 제일 그 피해야 되는 자세가 나는 학생들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게 좀 비현실적인 자세더라고요. 그래서 내 한계를 수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상담으로 되는 거, 상담으로 안 되는 거를 좀 구분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그런 뭔가 번아웃이나 소진을 좀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온앤오프가 사실 상담뿐만 아니라 저희도 좀 많이 필요로 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